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펀지우님, 편지우인가요? 펀지우님, 처음 듣는 아이디네. 자주 뵐게요. 펀지우님, 강제집행 신청 취소는 언제까지 하나요? 예? 강제집행한 거를 신청했는데, 이거 취소? 뭐, 바로 해도 되고, 몇 개월 후에 해도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강제집행을 신청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이상 특별한 답변이 없거나 뭐 뭔가의 어떤 행동이 특별히 없다면 법원에서 우편이 날라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뭐 취소해라, 취소할 거면 취소해라. 뭐 이렇게, 왜냐면 거기서 이제 그 어떤 나름대로의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뭐 특별한 얘기가 없으니까 일정도 잡아야 되고 하는데, 얘기가 없어서 계속 이 상태에 있을 거냐? 뭐 이런 걸 물어봐요. 예. 그래서 만약에 신청할 때 돈을 내거든요. 돈을 냈다가 안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돈을 받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정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거 기간에 대한 거는, 모르겠어요. 예, 기간에 대한 건 모르겠는데, 우선은 강제집행, 신청 취소하는 거는 아무 때나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취소하지 않으면, 그럼 뭐 갑자기 없앤다든가 그러진 않아요. 자, 반드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통보를 하고 그 내용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김아이리스님, 딸이 서울에 있는데 미혼이고 직장이 있고 나이 30이 넘었어요. 무주택입니다. 혹 주택경매 낙찰받고 팔았을 때 나중 청약에 문제가 있을까요? 불이익이 있다면 경매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자, 보세요. 주택경매라고 하셨어요. 그죠? 주택경매 낙찰받고 팔았을 때. 당연히 핸디캡이 있죠. 그러면 1주택을 소유했던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넣으려면 무주택 기간을 유지했어야 되고, 무주택 기간에 따른 점수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이제 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따님이 경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 경매하는 건 너무 나쁘지 않거든요. 세상을 배우고 정말 다양한 협상이나 어떤 민법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삶의 지혜가 굉장히 확대가 됩니다. 넓어집니다. 그래서 주택경매, 이런 경우는 주택경매를 하지 말고 그 이외에 뭐 상가라든지 뭐 지분이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경험을 쌓으면서 청약을 만약에 노리는 게 목표라면 그렇게 하시면서 하면 좋겠다. 근데요, 저는 장담컨대 이 따님이 이걸 공부하게 되죠. 그러면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청약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야, 내가 이게 청약을 기다리는 것보다 이 경매 공매로 돈 버는 길이 더 빠르구나. 내가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선 따님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래요. 자, 요즘 아이들 진짜 현명하고 똑똑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저거를 봤어요. 그 5살짜리 꼬마인데, 여러분, 5살짜리면은 키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진짜 작아요. 이게 완전 애기잖아요, 애기. 뭐 그래도 뛰는 거 할 수 있고, 뭐 걷는 거 할 수 있고, 뭐 어쨌든 근데 5살 되게 애기예요. 근데 어떤 엄마랑 그 애기랑 말을 타는데, 그래서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말을 타는데 당연히 엄마가 앉고 앞에 애기가 앉고 같이 탈 줄 알았어요. 근데 저쪽에서 말이 두 마리 오는 거예요. 근데 애기가 혼자 어떤 허리 보호대도 안 하고,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허리 보호대도 안 하고 그냥 앉는 거예요, 혼자. 예. 아니, 뭐 경력이 있는 친구도 아니야. 그냥 처음이래. 예, 처음인데, 근데 엄마도 원래는 반신반의했어요. 이거 위험한데, 위험하지 않아 했더니, 그거 이렇게 말 인도해 주시는 코치 하시는 분이, 아이고, 인간이 애기서부터도 얼마나 똑똑한데 절대 안 떨어진다고. 떨어지면 엄마가 떨어졌지 애는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자녀 키워봐서 알잖아요. 그 피덩이 같은 애기가 그 이만한 말 위에 뭐 특별한 보호대도 없이 똑같아요. 그냥 손잡고 그냥 그 안장에 이렇게 앉아서 끼우고, 근데 어머, 진짜 안 넘어져. 그리고 그 말의 바운스대로 이렇게 토각 그러면 허리가 따가닥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 느낌대로 애가 그러면서 고개 돌리면서 다 경치 구경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애들은요, 훨씬 더 현명하고 똑똑하고 뛰어납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너무 그 옛날 그 상황이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 자, 우리 행복한 부자부자님 801일차 펀지우님 강제 집행 신청을 했는데 집행 날짜 연락이 안 왔어요. 에? 제가 날짜 잡는 연락을 따로 하나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강제 집행을 신청을 했을 거예요. 처음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인도명령 신청이죠. 인도명령 신청을 한 거예요. 강제 집행을 신청한 거예요. 응? 아마 인도명령 신청을 했을 것 같은데 인도명령 신청을 했다면 일단 인도명령 결정문이 날라와요. 이거는 전화가 오는 게 아니고 우편으로 날라오는 거예요. 이 결정문은 낙찰받은 나한테도 날라오지만 명도 대상자인 그분에게도 같이 날아갑니다. 동시에. 예. 그래서 내가 그 판결문을 받았고 상대도 판결문을 받았다면 그 근거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강제 집행을 신청하면 처음부터 바로 강제 집행을 진행해 주는 게 아니라 계고장을 붙이는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예. 뭐라고 하냐면, 자, 몇 월 며칠 날 계고 붙이러 가는 일정이 잡혔습니다. 예, 그날 증인 한 분하고 같이 몇 시까지 거기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계고장을 붙이러 가고요. 만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안 된다면 여러분이 또 다시 신청해야 돼요. 어떤 거?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돼요.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법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때 그 계고장 붙일 때 그분일 거예요. 연락이 와서 자, 이날에 강제 집행을 할 건데요. 예, 증인 2명과 이렇게 해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를 해줘요. 예. 만약에 특별한 안내가 없다면 여러분이 그때 연락을 받았던 계고를 붙일 때 받았던 그분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네, 그러면 뭐 좌우당간 어떤 상황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정이 이렇게 지금 다 잡혀 있고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법원에 가면 경매계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집행하는 아마 용역회사 같은데 어쨌든 강제 집행을 집행하는 이런 팀들이 2개 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팀들이 항상 일정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강제 집행을 하려고 그랬다가도 무산되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긴 하지만 어쨌든 일정에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정이 비어있는 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선택권을 갖고 있지는 않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래도 자꾸 전화하고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일정을 좀 더 앞당겨 잡아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펀지우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강제집행이라고 그러셔서 이게 진짜 강제집행 신청은 3번째 하는 게 강제집행 신청이에요. 처음엔 인도명령 신청을 하는 거고요. 2번째는 이제 계고장을 붙일 신청.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그래도 협상이 안 된다면 그때서 하는 강제집행 신청이기 때문에 요 상황을 이해하고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잠깐만요. 질문이 없어졌어요. 잠시만요. 오케이. 자, 들어왔습니다. 네. 꼰수님, 지방 아파트 잘 매도하는 비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또 물건 나름인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잘 매도하려고 하기 전에, 지금 현재 내가 단타가 목적이라서 아마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이거를 낙찰을 받으면, 한 달 안에 얼마에 팔 수 있는지, 3달 정도 기다린다면 얼마에 팔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꼼꼼하게 나왔을 때 낙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낙찰받는 경우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아유, 이 정도 가격이면 되겠지. 이렇게 추측하고 받지 말아요. 조사하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이번 달, 저번 달, 저저번 달에 실거래가 개수를 확인하면 여러분들이 확신이 쓰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팔리는 아파트를 아예 살려고 보러 오지도 않는 아파트를 낙찰받고 나서 싸게 팔면 팔리겠지라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 이런 정답은 받고 나서 생각하지 말고 사전에 실거래가 확실한 어느 가격에 확실한지 조사가 된 상태에서 매물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흰구름님, 안녕하세요, 메토님. 만약에 주택보증공사에 대항력 포기 확약서 제출하면 당해세 조세 신경 쓸 필요 없는 거 맞는 거죠? 또 다른 물건 당해세 조사할 때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두 개인 정보 때문에 무조건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던데요. 그 질문이 없네요. 자, 어쨌든 자, 앞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쪽에서 대항력 포기 확약서 제출했다면 당연하죠. 맞는 말이죠. 지금 허그에서 어차피 그 가격이 낙찰이 안 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포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세금이 100억이든 1000억이든 나랑 상관없는 거죠. 어차피 낙찰자는 인수할 게 없기 때문에 예, 인수할 게 있을 때만 조사하는 거지 인수할 게 없을 때는 조사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자, 바꿔 말하면 보세요. 임대 배정확이라 그랬잖아요. 자, 임대인이 있는가? 예,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가? 배당 요구를 했는가? 종기일 안에 잘했는가? 확정일자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 5가지가 이 5가지 모든 걸 갖췄을 때만 세금이 있다면 세금 조사를 하는 거지.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안 됐다면 조사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자, 뭐라고요? 임대배정확.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바타국다님 1313일 차 감사합니다. 네, 이지제이님 건물 높은 가격에 매도하려면 법인 부동산 어떻게 대처하는 좋은 방법 알려주세요. 건물 높은 가격에 매도하려면 법인 부동산 어떻게 대응? 법인 부동산? 대처하는 방법? 법인 중개업소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자, 높은 가격에 일단 매도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일단 시장 상황에서 갑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 상황은 갑의 위치인가요? 을의 위치인가요? 을의 위치죠. 예, 내가 매도하는 쪽이 을의 위치죠. 왜요? 예, 지금 금리가 그래도 약간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이고, 그리고 경기가 좋진 않죠. 경기가 좋아야 더 큰 사옥을 가지고 싶고 더 큰 건물을 갖고 싶고 이런 니즈와 욕구 때문에 더 많은 거래를 통해서 그 빈번한 거래는 수요가 그만큼 많은 만큼 매도자가 갑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수요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런 시절에는 어떤 기술을 쓰더라도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대처 방법은요. 경기가 좋아지고 금리가 낮아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 당분간은 계속 이런 이자가 유지될 것 같은 안도감도 들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좋아지고 매출도 자꾸 올라가고 이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꾸 여기저기서 생각이 들을 때 그때 매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겠죠. 이해되시죠? 네. 최은주님, 등기부 등본에 주의적으로가 뭘까요? 계약 취소에 따른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 예비적으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처분 내용은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어머니의 집을 손녀가 동의 없이 명의 변경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등기부를 제가 직접 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주신 글로서 제가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근데 이게 가처분이네요. 가등기가 아니라 가처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이거는 후순이더라도 반드시 소송이 따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 판결에 따라서 이게 뒤집어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건은 배제해야 된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후순이어도 대항력이 없는 관계에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이거는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태형님께서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근처에 43평 빌라가 있습니다. 가격도 오르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지 않니? 계속 노후화되고 재건축은 위치가 있다 보니 가능성이 없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게 얼마짜리고 어느 정도의 연식이고 어느 위치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태형님의 이 평가를 제가 믿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과연 가격도 오르지 않고가 몇 년 동안 지속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요, 이 강남구 신사동에는 자꾸 주택도 근생으로 바뀌고 있어요. 회사 사옥으로 바뀌고 있어요. 뭐가 모자라요? 주택이 모자라요. 예. 지금 강남구의 전셋값은 지금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계속 치솟고 있어요. 어저께 제가 위례 쪽에 살고 계신 전세로 살고 계신 회원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1년 반 전인가 그때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30평 아파트에 5억의 전세 계약을 맺었대요. 지금 1년인가 1년 반 지났는데요. 6억 5천으로 올라 있어요. 여러분, 예. 자, 이건 시작이에요. 전세가가 일단 밀어주고요. 매매가는 또 움직이게 될 겁니다. 지금 신사동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요?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전세나 월세를 찾는 이거 지금 저번 주 기사예요. 저번 주 제가 아침 기사에서 봤는데요. 전세나 월세를 찾는 수요는 많은데 방이 없대요. 근데 월세가 비싸서 네, 금리도 넘어버리는 월세 수준이라서 그냥 아주 오래된 빌라 그냥 원룸 같은 건데도 80만 원, 100만 원, 120만 원이래요. 예?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내느니 차라리 이자가 싸서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데 전셋집이 없는 거야. 여러분. 점점점 아무리 빌라라 그래도 강남에 있는 빌라의 가치는 어떤 땐 급하게 어떤 땐 작게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예. 물론 건물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낫긴 하지만 빌라의 가치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요. 저는 요걸 하나 더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그 집에 대출 없이 한 5억이 묶여 있다면 나 그거 빨리 팔으라고 싶어요. 아니면 전세 세팅을 하든가. 그죠? 예, 왜냐면 대출 없이 그 돈이 거기 묶여 있는 게 아까워서 그래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아이리스님 맞나요? 아니네요. 넘어갔네. 우리 김태형님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김아이리스님 맞네요. 경매 진행해서 집합 건물 낙찰받은 거 있는데 토지 별도 등기가 있더라고요. 토지 별도 등기는 경매 진행 시 말소되지 않나요? 왜? 처음에 임대주택이었고요. 30년 넘은 아파트예요. 이게 토지 별도 등기가 있으면 그 원인이 뭔지를 등기부를 띄워서 확인해야 됩니다. 자, 보통은 토지 등기부에 별도로 뭐가 또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인데 보통은 지상권 같은 게 많이 등기가 돼 있어요. 아니면 근저당 같은 거 해결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인수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상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수죠. 인수인데요. 이게 이제 한국지하철공사 이런 거면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임명웅이가 사는 그 메세나폴리스 아파트 합정동에 거기에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왜요? 지하 6층인가요? 그걸 누르면 바로 엘리베이터, 우리 집에서 엘리베이터 현관 나와가지고 지하 6층에서 바로 내려가지고 걸어가면 바로 지하철 들어가는 개찰구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연유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별거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런 거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네. 여러분, 우리 꼰수님의 질문까지만 읽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꼰수님, 허그 대학역 포기 물건 명도 중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거주하다 아버지는 어디 나가 있고, 현재는 아들만 혼자 거주 중입니다. 아들과는 이사 협의가 잘 되어 명도 날짜를 또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짐이 문제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저 짐을 직접 가져가야 한다고 하는데 연락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죠. 야,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연락이 잘 안 된다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믿기가 어려워 보이고요. 뭐, 물론, 사이가 안 좋은 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만약에 아들이 만약에 협조적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고, 협조적으로 나오지만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더 이상 아드님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명도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 타겟으로 그걸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가족하고 얘기했다 그래서 그게 다 해결되고 이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안에 누구의 힘이 있느냐예요. 그럼 그분과 얘기해서 그분과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절대로 아드님과 협상이 됐더라도 명확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우리 꼰순이 입장에서는 절대 어떠한 비용도 주지 말고 어떠한 약속도 하지 말고 그분하고는 어떠한 것도 진행하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미리 주지 마세요. 절대로. 이거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아이고 내가 그 돈 있어야 이사 가지. 그러니까 미리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받고 나서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명도가 된 걸 확인하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꼰수님 되게 중요한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그냥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이거 저희 회원님이면 전화 주세요. 지금 이게 처음에 실수 이거 많이 합니다. 이거 초보자분들이. 알겠죠? 그래요, 여러분. 예. 토요일, 오늘, 비가 오려나요? 제주도는 이제 장마라고 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서울은, 중부지방은 7월 이후나 장마가 온다고 합니다. 원래는 순차적으로 와야 되는데, 기후가 좀 예전 같지 않은가 봐요. 여러분, 참, 환경이라든지 날씨, 이런 변화들 때문에 걱정이 되는 요즘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랬거나 저랬거나 여러 가지 어떠한 큰 문제가 벌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만 있다면, 그래도 좀 더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은 여러분들이 더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안녕한 상황을 쉽게 선택하고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경지에 이르를 수 있도록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달리는 굿모닝 경매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이 시간에 이렇게 와주시고 질문 남겨주셨는데 일일이 이렇게 답변 다 못 드린 거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 토요일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화요일 아침입니다. 시즌3 화수목금토 방송 운영할 겁니다. 화요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폭신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